저희가 프로젝트 폴더 밑에서요. 프로젝트 폴더 밑에서 src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폴더 밑에서 myutil 1번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때 만들 때 메뉴를 어떻게 했냐면 패키지를 선택을 했어요. 경로를 선택한 게 아니라 패키지를 선택을 했죠. 이렇게 만들었더니 그 폴더 밑에 init.py라고 하는 파일을 자동으로 만들어줬어요. 이 init.py를 보면 파일 이름만 있고요. 작성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의 의미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패키지 밑에 add.py라고 하는 파이썬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 파이썬 문법을 공부하셨던 것처럼 함수를 정의를 하고 그 함수를 호출해서 결과를 변수에다 저장을 하고 저장된 결과를 출력하는 것까지를 어, 5줄의 문장을 작성한 그런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실행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된다? 여기를 현재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요. 현재 파일 선택하신 다음에 그 실행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예, 실행 버튼이 여기서는 또 이렇게 되어버렸네. 뭐라고? 실행. 뭐 이렇게 하시면 실행이 될 거예요. 실행이 되시고 만약에 그 단축키가 따로 있어요. 단축키가 메인을 실행하겠다라고 하시면 메인을 실행하시는 것도 있는데 요것도 지금 요거는 요거 선택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고요. 음. 이렇게 하시면 실행이 가능할 겁니다. 이거를 직접 선택하시는 게 그 귀찮으시면 단축키가 뭐냐면 컨트롤 쉬프트 F10이에요. 컨트롤 쉬프트 F10을 하시게 되면 컨트롤 쉬프트 F10을 하시게 되면 현재 보고 있는 파일을 자동으로 실행해 줍니다. 지금 여기가 add라고 하는 걸로 지금 바뀌어 있고요. 만약에 메인을 열었어요. 어, 제가 메인이라고 하는 파일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 선택된 거는 메인이 아니라 add라고 하는 파일이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똑같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F10을 하시면 자동으로 메인이 실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단축키 중에서 Shift F10이라고 하는 거는 Shift F10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선택되어져 있는 파일이에요. 선택되어져 있는 파일을 실행하겠다는 뜻이고요. 뜻이고 현재 열려져 있는 거를 실행하겠다라고 하시면 요 이름과는 상관없이 현재 열려 있는 거를 실행하시겠다라고 하실 때는 Ctrl Shift F10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main.py를 보고 있을 때에는 main.py의 파일 그 내용들이 실행이 되고요. add.py를 보고 있잖아요. add.py를 보고 있으면 Ctrl Shift F10은 그 현재 열려 있는 파일을 실행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든 이 add라고 하는 함수를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필요한 곳에서 언제든지 불러서 쓰자라고 하는 게 함수를 만든 목적이잖아요. 그죠? 함수를 만드는 목적은 필요한 곳에서 언제든지 불러서 쓰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이번에는 src 밑에서 만들겠습니다. src 밑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네. 새 파일, 파이썬 파일로 만들게요. 파이썬 파일로 만들어 주시는데 왜 안 뜨지? 파이썬 파일. 파이썬 파일의 이름은 앱 밑줄 메인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앱 언더스코어 메인.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저기 그냥 저만 뜨는 거니까 요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이렇게 파일이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지금 파일 이름은 앱 main.py죠. 자, 어, 만들어진 함수 이름을 임포트 하실 때 경로를 전체를 다 써주셔야 돼요. 자, 무슨 뜻이냐면 import src라고 하는 폴더가 있죠. 자, 그 폴더 밑에 myutils 1번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폴더 밑에 add라고 하는 파일이 있죠. 맞아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add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맞아요? 자, 지금 제가 임포트한 게 뭐냐면 src는 여기 있는 src는 폴더 이름. 그 폴더 밑에 myutils 1번이 있어요. 그 폴더 밑에 add.py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파일 안에 함수 이름이 add라고 하는 함수 이름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 함수 이름까지를 지금 임포트를 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다른 파일에서 사용을 하시려면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얘를 사용하실 때도 어떻게 사용하셔야 되냐면 간단하게 덧셈을 하실 때도요. 저희 이름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src myutils 1번 add 밑에 있는 add 뭐 10 더하기 20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프린트, 리전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코드를 실행시키고 싶어요. 컨트롤 쉬프트 F10. 자꾸 인터프리터를 이렇게 설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설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모듈 이름이 없다고? 잠시만요. 제가 설정 잠깐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로젝트. 인터프리터 설정이 없어져 버렸네요. 이게 왜 없어져 버렸지? 아까 제가 뭔가를 좀 하다가 프로젝터에 잠시만요. 지금 이 경우는 요 패키지 밑에 있는 init.py 파일 있죠. init.py 파일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에러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 임포트를 하시는 방법이 사실은 여기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임포트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파일 이름까지만 임포트를 하시는 겁니다.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임포트를 하실 때요. src, myutil, 그리고 add. 이거는 파일 이름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임포트를 한다는 얘기는 모듈을 임포트한다는 거고요. 모듈을 임포트한다는 거는 확장자가 py로 작성되어져 있는 파일을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파일을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파일 안에 있는 함수를 사용하실 때에는 이 이름을 그대로 다 써주시는 거예요. src, myutils, add까지 파일 이름을, 즉 모듈 이름을 그대로 써주시고요. 그 모듈이 가지고 있는 함수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컨트롤 시프트 F10 하고 실행을 하시면 myutils src 모듈 src가 myutils가 없다. 유틸즈가 아니라 유틸이군요. 죄송합니다. 유틸. 이렇게 하시면 아마 이런 식으로 코드가 실행된 게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유틸이라고 만들었죠. 유틸즈라고 만든 게 아니라 유틸 1번이라고 만들었죠. 그럼 여기 myutil 1번이라고 쓰셔야 돼요. 자, 이게 뭐란 거냐면 src 폴더 밑에 있는 myutil 1번 폴더 밑에 있는 add 모듈
가져오기라는 뜻이에요. 가져오기라는 뜻입니다. 네. 자, 우리가 했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했었던 거 메인이라고 하는 거 했었을 거예요. 메인에서 이런 거 있었죠. 임포트 랜덤이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얘가 모듈 이름이에요. 즉 파일 이름이에요. 파일 이름. 파일 이름이고요. 이 파일 안에 있는 함수를 사용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모듈이 가지고 있는 함수 이렇게 쓰셔야 돼요. 모듈이 가지고 있는 함수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든 함수도 사용하시려면 임포트를 어디까지 하시는 거냐면 파일 이름까지를 임포트를 하시는 거예요. 파일 이름까지를 임포트를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그 파일 안에 있는 이 모듈을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장자가 py로 작성되어져 있는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파일 안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실 때에는 모듈 이름 점 그리고 함수 이름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너무 길죠? 너무 깁니다. 게다가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 지금 제가 실행시킨 거는 뭐를 실행시켰을까요? 앱 main.py를 실행을 시켰죠. 맞아요? 앱 main.py를 실행시켰는데 자, 여기 있는 코드는 딱 세 줄밖에 없어요. 모듈을 가져오겠다. 모듈 안에 있는 함수를 호출해서 결과를 저장하겠다. 저장한 변수의 값을 출력하겠다. 자, 이렇게 하면 출력값이 뭐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10 더하기 20을 계산한 거니까 30이라고 하는 숫자만 나와야 될 것 같죠? 맞아요? 근데 몇 개의 문장이 출력이 됐을까요? 두 개의 문장이 출력이 됐어요. 하나는 3이고요. 하나는 30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실행이 안 되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가서 봐드릴게요. 여기까지 실행 안 되시는 분. 여기까지는 저랑 똑같이 실행이 됐어요. 자, 그래야 이제 그 다음을 진행하실 수 있으세요. 자, 우리가 실행한 거는요, 앱 메인이라고 하는 파일을 실행시켰어요. 맞죠? 앱 메인이라고 하는 파일을 실행을 시켰는데, 앱 메인에는 프린트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실제로 프린트가 된 내용을 보시면 두 줄이 프린트가 된 것처럼 보여요. 자, 이거 왜 그런 거냐면, 그거는 임포트 때문이에요. 모듈을 임포트 한다는 얘기는 그 파일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 통째로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파일에 있는 내용을 통째로 가지고 와서 이 앱 메인이라고 하는 파일을 실행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파일로 가보면 add라고 하는 파일로 가볼게요. 여기 있는 내용을 통째로 가져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실행하게 돼요. 함수를 만든다, add를 호출했다, 결과를 저장했다, 결과를 프린트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가 자, 임포트 때문에 실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임포트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프린트문에서 1 더하기 2라고 하는 거를 출력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3이에요. 그게 3.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임포트가 끝난 거예요. 그 한 줄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라인이 실행이 되니까 여기서 30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모듈을 사용할 때, 물론 사용해본 모듈이 랜덤이라고 하는 것밖에는 없긴 하지만, 그죠? 이런 식으로 뭔가 모듈을 임포트를 했다라고 해서 얘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죠? 자, 이거를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를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프로젝트 처음 만들었을 때
파이참이 만들어준 예제 코드 있었죠. 그죠? 우리가 파이참에서 프로젝트를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파이참이 예제 코드를 자동으로 만들었던 게 있어요. 맞아요? 거기서 조건문이 있었어요. 조건문. 이 조건문이 이걸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는 파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작성을 할 거예요. 파이참을 사용할 때부터는 어떤 폴더 밑에 있는 어떤 파일, 뭐 다른 폴더 밑에 있는 어떤 파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파일을 지금 편집하고 있는 건지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수정하고 있는 파일은 src myutil 밑에 있는 add예요. add. 자, 여기에서 프린트문 하나만 넣어볼게요. 프린트 밑줄 name 밑줄. 자, 이 프린트문을 하나 넣어볼게요. 자, 우리는 변수 이름으로 이 파일 안에서 add라고 하는 파일 안에서 밑줄 name 밑줄이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만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든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출력하겠다고 했어요. 자, 이제 실행하겠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F10. 자, 몇 줄이 출력이 됐나요? 지금 실행한 파일은 add.py가 실행이 됐어요. python.exe가 add py를 실행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린트문이 실행이 됐어요. 여기서 name 변수에 있는 값은 뭐래요? main이래요. main인데 그냥 main이 아니고요. 밑줄 main 밑줄이라고 하는 문자열이래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함수를 호출했어요. 내가 만든 함수를 호출을 했죠. 그 결과를 출력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3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name이라고 하는 변수는 모든 파이썬 모듈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름의 변수예요. 밑줄 name 밑줄이라고 하는 변수는 모든 파이썬 모듈 그러니까 확장자가 py인 파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파이썬 모듈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름의 변수예요. 우리가 따로 선언해 주는 게 아니에요. 따로 선언해 주는 게 아니라 파일만 만들면 그 파일에서는 무조건 무슨 이름의 변수가 하나씩은 꼭 있다. name 밑줄이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가 있다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변수에는 값이 채워지는데 값이 언제 채워지냐면 실행할 때 값이 채워져요. 실행할 때 값이 채워지는데 지금 여기서는 name이 뭐라고 돼 있어요? main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자, app main으로 올게요. app main에서 우리가 코드를 수정한 건 없어요. 그죠? src 폴더 밑에 있는 myutil 1번 밑에 있는 add라고 하는 모듈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모듈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모듈을 가져오겠다. 그리고 함수 호출하고 프린트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 파일을 실행시킬게요. 이 파일을 실행시킬 거니까 마찬가지로 컨트롤 쉬프트 F10. 실제 프린트문은 요거 하나고요. 그죠? 얘는 30이라는 걸 프린트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럼 나머지 두 줄의 프린트문은 어디에서 프린트가 된 걸까요? 임포트 할 때예요. 임포트 할 때 여기 있는 처음에 두 줄이 프린트가 된 거고요. 그리고 임포트가 끝나고 나면 세 번째 라인, 네 번째 라인이 실행되고 네 번째 라인의 프린트문이 요 제일 마지막에 출력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지금은 여기 뭐라고 출력이 됐어요? src myutil 1번 add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add라고 하는 파일을 보면 add라고 하는 파일을 실행시켰을 때 add 파일 안에 있는 name은 main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파일에서 add를 import를 하고 add라고 하는 파일을 import를 했을 때 그때 똑같은 변수 name은 뭐다? 폴더 이름, 파일 이름이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문자열인 거예요. 달라져요. 이 name이라고 하는 변수는 특별한 이름의 변수인데 어디에서 실행이 됐느냐에 따라서 name에 저장되는 문자열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현재 파일을 실행할 때 단축키가 컨트롤 그다음에 Shift F10이었죠. 현재 파일을 실행할 때는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밑줄 main 밑줄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할당이 되고요. 만약에 다른 파일에서 임포트 될 때는 뭐가 할당이 된다? 파일 이름, 경로를 포함한 파일 이름이 할당돼요. 그러니까 이 name이라고 하는 변수의 목적은 뭐냐 하면 단독으로 실행되는 코드냐 아니면 다른 모듈에 포함돼서 임포트돼서 사용되는 것이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변수가 name이라고 하는 변수예요. name이라고 하는 변수가 메인으로 돼 있으면 메인으로 실행되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뜻이고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폴더 이름을 포함해서 파일 이름이 쫙 들어가 있는 경우는 실행된 게 여기서 실행된 게 아니라 다른 파일에서 인풋가 돼서 다른 파일에 포함이 돼서 실행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구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변수가 여기 있는 밑줄이라고 하는 변수인 거예요. 우리가 값을 할당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파이썬 이 인터프리터가 파이썬이라고 하는 이 실행 파일이 자동으로 할당해 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실행되느냐에 따라서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main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면 파일 경로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아까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name 변수의 목적인데요. 이 변수가 파이썬 파일 안에 이 변수가 있는 목적은 단독으로 그러니까 메인으로라고 할까요? 메인으로 실행되는 코드인지 아니면 임포트돼서 실행되는 코드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여기다가 조건문을 넣는 거예요. 그 파이참이 자동으로 만들어준 코드처럼 if 하고 조건문을 넣는 거예요. name의 변수값이 그 다음에 main 밑줄이라고 하는 문자열과 같으면 이렇게 조건문을 넣는 거예요. 자, 조건문이기 때문에 얘는 들여쓰기를 해줘야 에러가 없겠죠. 맞습니까? 이해되세요? 음.
그래서 함수를 만들었으면 이 함수를 테스트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함수가 제대로 동작이 됐는지를 그 파일 안에서 테스트해보는 게 제일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테스트하는 코드를 넣고 실행하고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테스트 코드가 다른 코드에서 실행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코드의 의미는 뭐냐면, 이 코드의 의미는 현재 파일을 실행하는 경우에만 이런 뜻인 거예요. 현재 파일을 메인으로 실행하는 경우에 라는 조건문이 되는 거예요. 이제 네임이 메인과 같다는 얘기는 현재 파일을 단독으로 메인으로 실행하는 경우에 밑에 있는 두 줄을 실행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수정을 했죠.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다시 실행하면 현재 파일을 실행하는 거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죠? add.py를 실행하는 거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함수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 프린트문은 메인이라고 실행해 주죠. 네임에 있는 값이 메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네임의 값이 메인과 같아요. 그래서 두 줄이 실행이 돼요. 그래서 add의 결과가 3이다 라고 하는 거를 출력을 했어요. 맞습니까? add에서 실행되는 내용이 바뀌지 않아요. 이 if문을 넣는다고 해서 add의 내용이 실행되는 내용이 바뀌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앱 메인으로 갈게요. 앱 메인으로 가보시면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렇게 실행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프린트문이 30이라고만 나왔죠. 자, 이거는 제가 일부러 남겨둔 거예요. src myutil add라고 하는 프린트문은 여기서 이거는 일부러 남겨뒀습니다. 다른 사람이 호출하니까 여기 똑같은 네임 변수인데 다른 파일에서 임포트가 되니까 네임이 뭐다? 네임이 src myutil add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밑에 있는 네임의 값이 메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임의 값이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두 줄이 실행이 돼야 안 돼요. 테스트 코드가 실행이 되지 않겠죠. 이해되세요? 맞아요. 임포트하는 곳에서는 이제는 함수만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 프린트문까지 없었다면 함수만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건식 실행했을 때 조건이 거짓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실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조건 검사까지는 하는 거예요. 조건 검사까지는 하는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if 블록 안쪽은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메인에서는 뭐만 가져오게 된다? 함수 정의만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함수 정의. 이해되셨죠? 그래서 모듈 이름을 이런 식으로 모듈 이름을 가져오고요. 모듈 이름 가져온 다음에 add라고 이렇게 함수 이름까지 써주시면 돼요. 함수 이름까지.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듈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myutil 1번입니다. myutil 1번에서 오른쪽 클릭, 새로 만들기, 파이썬 파일 이렇게 할게요. subtract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subtract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만들어진 거 보세요. 만들어진 거 보면 myutil 1번 그 밑에 subtract 이렇게 만들었어요. 되셨죠? 되셨죠? 아, 저희 기능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능 하나. add.py 갈게요. add.py. 여기 add라고 하는 함수 이름 있죠. add라고 하는 함수 이름을 오른쪽 클릭하세요.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리팩터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리팩터링. 리팩터링
그 다음에 이름 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이름 변경. 여기를 지우고 플러스라고 바꿔볼게요. 그리고 엔터 해보세요. 엔터. 네. 자, 이렇게 했더니 여기 이름만 바뀐 게 아니고요. 여기 이름만 바뀐 게 아니죠. 호추라는 곳 여기도 같이 바뀌죠. 맞아요? 이것만 바뀐 게 아니에요. M 메인 가볼게요. M 메인도 어떻게 됐어요? 플러스라고 여기도 함수 이름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리팩터링이라고 하는 기능이 뭐냐면 그 함수의 이름을 사용되는 곳을 모두 찾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바꿔주는 거예요. 되게 편리하죠. 이런 거 되게 편리해요. 그러니까 함수 이름 만들었는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함수 이름 잘못 만들었을 때, 오타 들어있을 때. 근데 이미 그 함수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지고 다 같이 바꿔줘야 돼요.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 리팩터링 이름 바꾸기예요. 리팩터링 이름 바꾸기. 그래서 함수 정의한 곳에서 리팩터링 이름 바꾸기로 바꿔주시면 그 함수가 사용되는 곳을 다 찾아줍니다. 그리고 다 바꿔줘요. 다 바꿔줍니다. 그럼 여기도 바뀌어요. 그리고 요거 실행해 보시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돼요. 앱 메인 실행해 보시면 이제는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실행이 됩니다. 되셨죠? 되셨죠? 네. 아까 모듈 이름하고 함수 이름하고 헷갈려가지고 요거는 요렇게 테스트 이거는 add 앞에는 좀 간단하게 쓸게요. 요거는 생략하고 add 모듈 파일에서 작성한 플러스 함수를 추출한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임포트의 문법은 모듈을 가져오는 거예요. 모듈 안에 있는 함수의 이름이나 클래스 이름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모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게 기본이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하니까 이거 쓰는 게 너무 힘들죠. 그죠?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 이름 하나를 쓰기 위해서 뭐뭐점 하고서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거를 짧게 쓰는 방법. 아까 그 from import 쓰면 된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죠. 그 문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서브트랙트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서브트랙트. 자, 여기서도 함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함수는 뺄셈의 결과를 리턴하는 함수. x 빼기 y를 리턴하는 함수로 만들 거예요. 자, 방금 만든 함수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이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테스트하는 코드를 if문으로 만들 거예요. 이름, 네임 변수의 값이 메인과 같으면 이때만 프린트가 되도록 코드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바로 프린트 할까요? 마이너스 바로 호출해 버릴까요? 1 빼기 2. 네. 자, 그리고 실행해 보세요. 컨트롤 쉬프트 F10.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죠. 1 빼기 2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고 마이너스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프린트를 해보니까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되셨어요? 되셨죠? 자, 이 if문은 언제 조건이 참이되냐면 서브트랙트라고 하는 파일을 메인으로 실행시켰을 때에만 이 조건문은 만족하는 거라 그랬어요. 다른 파일에서 임포트를 하게 되면
네임 변수에 있는 게 파일 이름이 들어가 버려요. 그죠? 메인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저장되는 게 아니라 임포트가 될 때는 name이라고 하는 자리가 파일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파일에서 임포트 했을 때는 이 아래쪽에 있는 프린트문이 실행이 되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이 if 조건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써주시는 게 좋아요. 어. 자, 그럼 다시 앱 메인으로 가겠습니다. 앱 메인으로 갈게요. 만약에 다른 파일에 있는 함수를 사용하시려면 지금처럼 똑같이 하셔도 돼요. import, 자, import 한번 넣어볼까요? import, 자동 완성돼요. src, 점, myutil, 보이죠? 점, 이번에는 파일이 두 개가 보이죠? 맞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이시나요? 보이죠? 자, import 하고요. import 하고 이렇게 하시면 src라고 하는 폴더 보이죠? 폴더 보이죠? 점, myutil이라고 하는 거 보이죠? 점, 우리가 만든 파일 그 밑에 파일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add하고 subtract 두 개 있죠. subtract. 이렇게까지 인풋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길잖아요. 그죠? 그리고 함수를 부를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임포트를 하게 되면 뺄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거 다 써줘야 되죠. src, myutil, 그 다음 subtract, 여기에는 마이너스 10 빼기 20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프린트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임포트하는 두 번째 방법. 임포트를 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이거는 아마 지금까지 쓰지 않았었던 걸 거예요. 이건 지워버릴게요. from, module, 그 다음에 import, 함수나 클래스, 어떤 이름이라고만 할게요. 이름. 이 이름에는 변수 이름일 수도 있고요. 함수 이름일 수도 있고요. 클래스 이름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from 구문을 사용하시면 import 할 때 함수 이름만 가져올 수가 있어요. 원래 import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냐면 import 다음에는 모듈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듈만. 아셨죠? 그 모듈이 가지고 있는 함수 이름까지 가져오지는 못해요. 제가 아까 그거 실수해서 틀렸었죠. 임포트 문장은 원래는 모듈까지만 가져올 수가 있고요. 모듈까지만 가져온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함수들은 모듈 이름 점 하고서 함수 이름을 쓰셔야 돼요. 원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귀찮잖아요. 항상 쓸 때마다 모듈 이름 점 함수 이름, 모듈 이름 점 함수 이름. 모듈 이름이 간단하면 요만큼, 요렇게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랜덤처럼 모듈 이름이 이렇게 간단하면 그냥 모듈 이름 계속해서 쓰시면서 랜덤이라고 하는 함수, range라고 하는 함수, 이렇게 모듈 이름 붙여가지고 함수를 쓰시는 게 그렇게 번거롭진 않아요. 모듈 이름이 짧으면. 근데 지금처럼 모듈 이름이 너무 길잖아요. 매번 함수 하나 호출하기 위해서 매번 모듈 이름을 이렇게 길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from import예요. 그래서 from src, 그 다음에 myutil, 그 다음에 subtract. 그러면 뭘 가지고 올 수 있냐면 여기서 minus라고 하는 함수 이름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앞에 여기는 좀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서브트랙트 모듈에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를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from 다음에 모듈 이름을 써주시고 import 다음에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변수나 함수나 클래스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이 함수를 이렇게만 호출하시면 끝나요. 자, 우리가 가져온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가져온 이름은 src myutil add가 아니고 src myutil subtract도 아니고요. 우리가 임포트한 이름은 뭘 임포트한 거예요? 마이너스를 임포트한 거죠. 그럼 호출할 때 뭐라고만 하면 된다? 임포트라고만 하시면 돼요. 아, 마이너스라고만 하시면 돼요. 어때요? 실행 결과. 마이너스 10이라고 나왔죠. 이해되셨습니까? 요게 제대로 출력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 조금 자세하게 쓰시려면 이렇게 하셔도 되죠. 여기는 뭐 플러스 결과는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뭐 마, 마이너스 결과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임포트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임포트 파이썬에서 임포트를 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임포트 다음에 파일 이름. 근데 파일 이름을 경로까지 포함해서 쭉 해서 써주시는 거예요. 경로까지 포함해서. 우리 프로젝트에서 만든 건. 우리 프로젝트에서 만든 건. 경로 이름을 쓰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랜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랜덤 이런 식으로 임포트하는 것들은 그거는 파이썬 설치될 때 가지고 있었던 것들. 파이썬 설치할 때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뭐냐면 여기 lib라고 하는 그 안쪽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만든 거라면 경로 이름 포함해서 파일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임포트에서는 절대로 그 파일이 가지고 있는 변수나 함수 이름이나 혹은 클래스 이름까지를 임포트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임포트만 쓰실 때에는 모듈까지만 쓰시는 거예요. 모듈까지만. 되셨죠? 근데 너무 기니까 이만큼이 너무 기니까 이거를 from import라고 하는 구문이 있어요. from import는 앞쪽에 모듈, 그 다음에 import 다음에 가져올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모듈은 파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mport는 그 모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 뭐 함수 이름일 수도 있고 변수 이름일 수도 있고 클래스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 파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름들을 임포트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임포트를 했느냐, 이렇게 임포트를 했느냐에 따라서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모듈 이름까지만 임포트를 했을 때에는 모듈 이름을 그대로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듈 안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시는 거고 여기서는 임포트한 이름이 그냥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함수 이름만 이렇게 간단하게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임포트한 임포트한 마이너스 함수를 호출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모듈 이름으로 임포트를 하는 경우에는 그 모듈 안에 함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add라고 하는 파일 안에 우리가 함수를 한 10개 정도 만들어 놓고 그죠?
10개 정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불러쓸 수가 있죠. 그러면 임포트를 얘만 임포트를 하면은요. 함수 호출할 때 여기 쓰는 거는 귀찮겠지만 어떻게? 그 다음에는 점 하고서 함수 이름 바꿔가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실 때에는 모든 함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인풋을 해 주셔야 돼요. 서브트랙트라고 하는 파일 안에 우리가 함수를 10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10개의 함수를 여기서 다 가져다가 쓸 거다. 라고 하셨을 때에는 그렇게 하셨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from 모듈 import 첫 번째 함수 from 모듈 import 두 번째 함수 이렇게 쓰셔야 그 다음에 펑션 1번, 펑션 2번 이런 식으로 호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임포트를 하면 그 모듈 안에 있는 거를 전부 다 이름들을 한꺼번에 가져올 수 있다. 사실 정확하게 엄밀하게는 모듈 이름으로 그 안에 있는 함수들을 찾아서 쓸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모듈 이름만 있을 때는. 그 다음에 from import를 썼을 때에는 그 이름이 사용하는 이름이 간단해진다. 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그래서 그 이 모듈 시스템과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모듈 시스템과 그리고 그 임포트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되셨죠? 네. 그러면 저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5분까지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